지난 1년 새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가운데 9명이 고정금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통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은 게 일반적이지만 당국이 고정금리를 독려하면서 오히려 변동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금리의 원칙이 깨진 상황이 굳어지면서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9월 말 기준 75.2%,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50%에 불과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차주 10명 중 9명이 고정형을 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경쟁력 때문인데 고정형은 변동형보다 금리가 약 0.5%포인트 더 낮습니다. 고정형에 대한 차주들의 수요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가 일정 부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채 금리도 국채 금리와 함께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은행채뿐만이 아니라 회사채, 공사채, 수급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더라도 폭이 그만큼 크진 않다. 은행채 발행 물량 확대,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있지만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국내 채권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2주 사이에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예금 금리 인상 억제에도 오히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국이 변동금리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인 점도 고정형 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경우 변동형은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정형을 택한 후 3년 내 변동형으로 갈아타야 한다면 1.4% 내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없는 인터넷 은행 상품과 금리가 낮은 여타 시중은행 상품 간 유불리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